이야, 안녕하십니까. NFL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일스 게럿 선수가 트레이드 요청을 했습니다. 29살의 마일스 게럿 선수 2017년 드래프트로 NFL에 진출을 했고 8년간 클리블랜드 소속으로 뛰었던 엣지 수비수입니다. 2023 올해의 수비수, 바로 작년이죠. 올프로 6번, 퍼스트팀 올프로에 4번, 그리고 세컨팀 올프로에 2번을 선택을 받았던 선수였습니다. 커리어 색은 100개 이상 기록하고 있는 몇 안 되는 현역 선수이고요. 뭐 본 밀러랑 TJ 왓이랑 그 다음에 칼릴 맥 정도 있으려나 그런 선수들 중에 한 명입니다. 본인 소셜미디어에 금방이라도 헤어질 것처럼 썼고 진짜 클리블랜드에는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선언문을 썼던 마일스 게럿이었고, 아무래도 마일스 게럿이 클리블랜드에 8년간 있으면서 플레이오프 진출도 많이 못해보고 지금은 또 드숀 왓슨 때문에 구단의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다 보니 마일스 게럿 선수도 좀 어쩔 수 없이 본인을 위한 선택을 지금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29살이니까 이제 후반부로 좀 접어들고 있다. 특히 정말 피지컬 컨택이 많은 에지 포지션에서 칼릴맥 선수가 지금 30대 중반인데 그렇게 뛰고 있는 것도 대단한 건데, 마일스 게럿 선수가 언제까지 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 칼레이스 캠벌만큼 그렇게 30대 후반까지 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일스 게럿 선수가 트레이드 요청을 했고 이제 컨텐더로 좀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포부를 밝혔습니다. 사자와 레이더스가 개런 노린답니다. ESPN 기사를 제가 읽어봤는데 어디로 갈까? 현재까지 일단 캡스페이스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가 캡스페이스가 가장 많은데 컨텐더가 아니죠. 마일스 게럿 선수가 물론 트레이드라서 마일스 게럿 선수에게 선택권이 없는 건 맞긴 하지만, 게럿 선수가 만약에 상대팀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그 2년 전에 뭐 디보 사무엘이 그랬듯이 아니면은 이번 시즌 시작 전에 브랜든 아이육이 그랬듯이 계약을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그 팀에 뭐 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선수에게도 파워가 있긴 합니다. 아예 트레이드를 안 하겠다 그러면은 사실상 선수에게 파워가 없기는 한데, 좀 원하는 곳으로 계속 거절을 하면서 갈 수 있기는 할 것 같아요. 이번에 노리고 있는 그나마 컨텐더인 팀들을 보면 디트로이트, 뭐 필라델피아, 애틀랜타는 컨텐더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또 워싱턴이 있습니다. 근데 애틀랜타는 마이클 페닉스 주니어 선수가 잘 성장하면서 뛰게 된다면, 제가 봤던 기사에서는 커크 커즌스를 보내고 드숀 왓슨 대신해서 커크 커즌스를 이제 쓰게 만들고 마일스 게럿 데려오는 약간 그런 그림을 그려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워싱턴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진짜 워싱턴 저는 좋아 보여요. 이 외에도 사실 AFC 컨텐더 쪽으로 만약에 가게 되면은 좋죠. 근데 캡스페이스가 어느 정도 있는 팀으로 갈 수밖에 없을 텐데, 아무래도 뭐 볼티모어나 캔자스시티 이런 팀들은 캡스페이스가 그렇게 많이 있는 팀들은 아니어가지고 얼마나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고, 그나마 지금 이 네 팀 중에서 캡스페이스가 가장 많은 팀이 워싱턴입니다. 지금 8,200만 불이나 있기 때문에 워싱턴이 이번에 이렇게 마일스 게럿에게 투자를 할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충분히 들고, 워싱턴이 지금 컨퍼런스 챔피언십까지 갔었는데 굳이 마일스 게럿도 AFC로 가는 것보다 슈퍼볼에 진출을 할 가능성이, 그 난이도가 조금 낮은 NFC로 가는 게 더 이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디트로이트나 필라델피아, 워싱턴 다 좋은 행선지이긴 한데 저는 디트로이트는 이게 코디네이터들이 다 떠났기 때문에 얼마나 디트로이트가 꾸준히 잘해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필라델피아나 워싱턴을 노리는 게 마일스 게럿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글스 매력적이죠. 여기까지 어떻게 왔을까? 캔자스시티 치프스의 선발 선수 그리고 주요 선수들과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선발 주요 선수들, 또한 양 팀의 헤드코치, GM, 공격 코디네이터, 수비 코디네이터까지 언제 캔자스시티 치프스와 필라델피아 이글스 구단에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스터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좀 해소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캔자스시티 치프스는 현재 로스터 평균 연령이 26세 324일입니다. 이게 324일을 굳이 제가 쓰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또 26세예요. 그래서 되게 생각보다 양 팀이 엄청 젊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주축 선수들이 베테랑들이면은 다른 선수들은 어려도 상관이 없겠구나라는 생각? 지난 이 두 시즌을 봤을 때 패트릭 마홈스 선수 주변의 웨폰들을 보면 거의 다 어린 선수들밖에 없었거든요. 진짜 트래비스 켈시 빼고. 지금 뭐 얘기를 하면서 바로 시작을 해보죠. 2013년입니다. 일단 앤디 리드 감독이 역사적인 거죠. 캔자스시티로 옵니다. 그리고 앤디 리드와 함께 브렛 비치라는 GM이 오게 되죠. 원래는 대학 퍼스널, 프로 퍼스널, 대학 퍼스널 분석가로 왔다가 2015년부터 선수 퍼스널 공동 디렉터로 있다가
뽑았다가 2017년부터 GM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브렛 비치는. 그리고 2013년도에 앤디 리드가 오자마자 뽑았던 선수가 바로 트래비스 켈시. 트래비스 켈시 선수를 뽑았을 때의 그 썰이 좀 재미있긴 하죠. 왜냐면 제이슨 켈시한테 전화해가지고 트래비스 켈시 뽑아도 되겠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결국에는 제이슨 켈시도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 앤디 리드가 드래프트하고 캔자스시티에서 또 트래비스 켈시를 앤디 리드가 드래프트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으로 가면 여기는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크리스 존스. 그러니까 트래비스 켈시가 지금 캔자스시티에서 가장 오래된 베테랑이고 그 다음이 2016년도에 뽑혔던 크리스 존스. 옆에 이건 라운드입니다. 2라운드. 그래서 트래비스 켈시는 밑에 3라운드에 뽑혔던 선수였죠. 2017년도에는 패트릭 마홈스 선수 한 명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로스터에 있는 거 보면요. 패트릭 마홈스 1라운드에서 뽑혔고 이게 좀 유명했던 거죠. 여기가 버팔로 빌스와 트레이드로 10번 픽으로 올라가면서 패트릭 마홈스를 뽑았던 해였습니다. 2019년에 이제 스티브 스펙놀로 수비 코치가 들어왔고요. 2020년 마이크 데나, 2021년 이때 닉 볼튼이 뽑히고 그리고 여기 크리드 험프리 선수도 되게 중요하죠. 크리드 험프리 뽑히고 노아 그레이, 트레이 스미스, 조투니는 자유계약 신분으로 들어왔던 선수였습니다. 근데 딱 2021년도에 이 선수들을 데려왔던 이유를 저희가 확연히 볼 수 있는 게 2020 시즌에 템파베이 버커니어스한테 슈퍼볼에서 그렇게 크게 지고 센터 크리드 험프리, 라이트 가드 트레이 스미스, 레프트 가드 조투니를 데려옵니다. 트레이 스미스가 6라운드에 뽑혔는데 이렇게까지 잘할 줄은 몰랐어요. 2021년도에 이렇게 선수들을 데려왔고 2022년도에는 맷 내기 큐비 코치로 이제 들어왔다가 2023년도에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됐는데 그 후에 뭐 트렌트 맥터피 선수도 2023년도에 뽑았고 여기에 뽑힌 선수들 이때 온 선수들은 매년 슈퍼볼 진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캔자스시티에 와가지고 트렌트 맥터피, 조지 칼랍티스, 브라이언 쿡 이때 진짜 많아요. 리오 셔널, 조슈아 윌리엄스, 제일런 왓슨, 아이자야 파체코도 7라운드, 나지 존슨 이때 코너백이 많았네요. 나지 존슨, 제일런 왓슨, 조슈아 윌리엄스. 마이크 칼리엔도는 드래프트 되지 않았던 선수였는데 현재 조투니가 레프트 가드에서 레프트 태클로 옮기는 바람에 레프트 가드 대체 선수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저스틴 리드 선수는 자유계약으로 들어왔고요. 2022년도였고 이때가 2023년도에는 라시라이스 선수를 뽑긴 했는데 이 선수는 좀 오프시즌 구설수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 부상당해서 슈퍼볼에서 안 나오고요. 완예 모리스 레프트 태클, 차마리 코너, 슬롯 수비수, 디펜시브 백, 니코 레미히오 이 선수는 드래프트가 되지 않았던 선수였는데 그래도 지금 리터너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완 테일러 자유계약, 마이크 패널, 드류 트랭퀼 그리고 찰스 오메니우까지. 자완 테일러 선수도 이때 라이트 태클로 들어와서 지금 페널티가 좀 많긴 한데 그래도 좀 잘 뛰어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2024년도 제이비어 워디부터 시작을 해서 킹슬리 수아마타이아 이 선수가 다음 레프트 태클이 됐어야 됐던 선수인데 안 됐죠. 그 자리가 너무 불안한 나머지 레프트 가드에 있던 튜니가 가 있는 거고 카리먼트 선수가 또 FA 계약을 예전에도 치프스에 잠깐 있었는데 다시 치프스로 돌아왔고 주주 스미스 슈스터도 2년 전에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슈퍼볼에서 뛰었던 선수입니다. 근데 작년에는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 시즌에 다시 캔자스시티에 들어왔고요. 할리우드 브라운, 사머제 피라인 선수 서드다운백으로 아주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죠. 이번 시즌 치프스에서. 그리고 디안드레 홉킨스는 시즌 중반에 트레이드로 테네시에서 데려왔습니다. 자, 그렇게 캔자스시티 치프스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는데 확실히 캔자스시티 치프스는 딱 코어 그룹에 지금까지 같이 슈퍼볼 4번을 다 뛴 선수들이 제가 알기로는 패트릭 마홈스, 크리스 존스, 트래비스 켈시, 해리슨 버커 그리고 그 롱스네퍼? 그게 다일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선수들은 다 바뀌고 있는데 어쨌든 이 코어 그룹만 있다면 사실상 매년 슈퍼볼까지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저력을 보여주고 있고 코치들도 많이 안 변하고 있어가지고 2019년도 이 슈퍼볼 진출해서 우승을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일단 공격 플레이 콜링을 하는 앤디 리드는 옛날부터 있었던 거고 그리고 스티브 스펙놀로는 19년도부터 있었으니까 플레이 콜러들은 항상 같이 있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이글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뭐야 이거 2000년도가 왜 여기 있지?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하위 로즈먼이 이때 인턴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앤디 리드랑 거의 같이 시작한 거 아닌가? 앤디 리드가 2001년도에 갔나? 2000년도에 갔나? 아마 그럴 거예요. 앤디 리드와 거의 같이 시작을 했고 인턴으로 시작해서 2010년도부터는 GM 역할을 하위 로즈먼이 맡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로 가면 여기는 그래도 늙은 선수? 꽤 베테랑 선수들이 있어요. 엄청 오래된. 2010년도에는 브랜든 그램 선수가 뽑혔습니다. 1라운드에서 뽑혔는데 이
선수가 현재 부상으로 인저리 리포트 IR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슈퍼볼 때 돌아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슈퍼볼에서 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램이 만약에 다음 주에 뛸 수 있다. 그러면은 필라델피아 팀 동료들에게도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3년에는 레인 존슨. 무섭죠. 레인 존슨은 필라델피아의 라이트 태클. 현재 오펜시브 라인에서 봤을 때는 제이슨 켈시 은퇴하고 이제 오펜시브 라인의 심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베테랑 리더십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레인 존슨이고 2017년도 제이크 엘리엇 키커고요. 2018년도에 이제 댈러스 가더트 잭 어치와 세대 교체가 되면서 가더트 쪽으로 이제 가기 시작했고 그 후에 조시 스웨트 선수도 들어왔고 조던 마일라타 선수까지 이때 드래프트가 됐습니다. 조던 마일라타 선수는 7라운드 드래프트였는데 이게 사실 마일라타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왔죠. 왜냐면은 그 인터내셔널 프로그램으로 와가지고 조던 마일라타 선수가 이 스타우틀랜드 대학을 나왔다고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필라델피아에서 사실상 고등학교 과정부터 필라델피아에서 받았던 선수입니다. 그냥 순수 피지컬을 보고 필라델피아에서 뽑았는데 리그 최고의 레프트 태클이 돼버렸습니다. 2020년도에는 제일런 허츠를 뽑았습니다. 2라운드에서 뽑았고 이때가 또 카슨 웬치와의 드라마가 있었던 그런 시즌이었는데 이때 데리어스 슬레이 선수는 트레이드로 디트로이트에서 데려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많이 바뀌기 시작했던 때가 바로 2021년입니다. 닉 시리아니 감독이 이때 들어왔고요. 그러면서 제일런 허츠 체제로 완전히 바뀌었고 드본테 스미스 선수가 1라운드에서 뽑혔고 랜든 디커슨 레프트 가드죠. 2라운드에서 뽑혔고 밀튼 윌리엄스 또 케네스 게인웰까지 뽑혔습니다. 여기에 주축 선수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감독님까지 닉 시리아니 감독. 2022년 조던 데이비스 이때부터 정말 많아집니다. 왜냐면은 평균 나이가 젊기 때문에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이 아니라 조금 더 이제 근대로 올수록 선수들이 많아지죠. 조던 데이비스, 캠 절건스 이 선수가 원래는 라이트 가드였다가 센터로 들어온 선수고 올 시즌부터 나코비딘, 그랜트 칼커테라, 리드 블랭켓십은 드래프트가 되지 않았던 선수였는데 그래도 지금 선발 세이프티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AJ 브라운이 들어옵니다. 트레이드로 테네시에서 필라델피아가 데려왔습니다. 이때 진짜 AJ 브라운을 테네시가 트레이드했을 때 테네시 도대체 무슨 생각하는 거지 싶었는데 테네시는 이런 트레이드가 최근에 꽤 많았던 것 같아요. 마이크 브레이브를 해고할 때도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싶었는데 결국엔 이것도 그렇게 되고 데리 켈리 선수도 그냥 보내버리고 최근에 좀 문제가 많네요. 잘하는 선수들 다 잘 드래프트하고 다 보내버리네요. 2023년도 이때는 제일런 카터 엄청난 선수죠. 제일런 카터 디펜시브 라인 중앙 디펜시브 태클 포지션인데 제가 봤을 때 에런 도날드의 계보를 이을 만한 선수가 현재 어린 디펜시브 태클 포지션에서는 제일런 카터가 좀 유일무이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놀런 스미스, 타일러 스틴, 브레이든맨까지 있고요. 이 선수는 펀터. 타일러 스틴 선수는 물론 많이들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이번에 랜든 디커슨이나 아니면 캠 절건스가 나오지 않으면 타일러 스틴 선수가 레프트 가드 대체 선수로 들어갑니다. 카터가 정말 잘하죠. 2024년도 이번 시즌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코치진부터 시작해서 선수들까지 켈름 무어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들어왔고 그리고 빅 판지오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도 들어왔고 루키 코너백 퀸년 미첼 넘버원 락다운 맨투맨 코너백이죠. 이 선수도 드래프트했고 쿠퍼드진 선수는 2라운드에 슬롯 코너 포지션에서 뛰고 있는 니켈 포지션 쿠퍼드진 2라운드에 뽑혔고요. 그리고 이제 자유계약 대어들이 나옵니다. 세이퀀 바클리 엄청난 거죠. 여기서 그냥 필라델피아의 운명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세이퀀 바클리 선수가 뉴욕 자이언츠에서 필라델피아로 올 때까지만 해도 솔직히 런닝백이 두 번째 팀을 갔을 때는 확실히 뭔가 이유가 있겠지라는 생각이 저는 좀 컸거든요. 그래서 세이퀀 바클리 선수도 필라델피아에 와서 뉴욕 자이언츠 때만큼의 어떤 성적은 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이상의 성적은 못 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컸습니다만 세이퀀 바클리 선수가 사실은 앞에서 블로킹만 잘해주면 진짜 훨훨 나를 수 있는 그런 선수다라는 걸 본인이 시즌 내내 직접 증명을 해주고 있고 제발 부상이 심하지 않아서 슈퍼볼에서도 좀 훨훨 날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이 사진을 보면 볼수록 참 세이퀀 바클리 선수 팔이 대단하네요. 그 다음이 잭번.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수도 부상이 있긴 하지만 제발 좀 슈퍼볼 풀타임을 소화를 해줬으면 좋겠고 잭번 선수도 FA로 들어온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원래 뉴올리언스 세인츠에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포지션이 인사이드 라인베커가 아니었죠. 아웃사이드 라인베커였고 잭번 선수가 또 위스콘신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좋아하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메카이 벡튼 선수도 데려왔고 이 선수는 뉴욕 제츠에 있었는데 데려왔고 오렌 버크스 나쿠비딘 선수의 부상으로 인해서
팀에서 지금 굉장히 좀 큰 역할을 인사이드 라인베커 포지션에서 해주고 있는 선수죠. CJ 가드너 존슨 선수는 원래 필라델피아에 2년 전에 있었고 캔자스 시티 치프스에게 졌던 그 스쿼드에도 슈퍼볼에서 졌던 그 스쿼드에도 가드너 존슨은 있었습니다. 작년에 디트로이트로 갔다가 올해 다시 필라델피아로 돌아왔고요. 자 안더슨 선수는 이제 워싱턴에서 트레이드로 이번 시즌에 데려온 선수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필라델피아 로스터가 만들어졌는데 필라델피아는 확실히 저는 캔자스 시티 치프스보다 훨씬 더 필라델피아가 어릴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수비를 봤을 때 정말 필라델피아가 많이 어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양팀 모두 꽤 젊은 팀들이다. 오늘도 들어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목요일 프리뷰도 열심히 준비를 해서 다시 돌아올 테니까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미바!